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그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주제로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빅데이터 분석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음, 비즈니스 분야에서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좋은 분석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뒤에 가서 또 응용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분석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실 주제는 연관 규칙 분석이라고 하는, 예, 우리가 영어로는 Association Rule Mining이라고 얘기하죠. 예, 마이닝, 예, 마이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또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이 방법을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는 한국말로는 이제 장 바구니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고객들이 구입해가는 상품들의 목록을 분석해서 같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품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다른 고객에게 성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같은 제품을 구입하는 다른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는 두 사람이 있을 때 고소하기만 하지. 거기다가 이제 과일 같은 걸 더 추가하면 더 이제 맛이 좋아지니까 한 사람이 그 상품을 구입하면서 다른 상품도 같이 구입했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 같이 구매한 그 첫 번째 사람이 구매한 다른 상품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에서는 일단 그 어떤 특정 고객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 고소하기만 하지. 거기다가 이제 과일 같은 걸 더 추가하면 더 이제 맛이 좋아지니까 어떤 고객이 구매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거래 기록, 우리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며칠 날 와서 특정 날짜에 와서 어떤 상품을 사가는지 뭐 A, B, 뭐 D 상품을 사갔다. B라는 고객은 어떤 날짜에 와서 뭐 C, B, E를 사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품 목록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어,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같이 구매하는 상품들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생필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구입하는 뭐 생수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사실은 누구나 어, 많이 구입하는 일반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이건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 사실은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관성 있는 상품이 아니라 누가 봐도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같이 구매되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상품 조합을 찾는 것이 사실은 이 분석의 어떤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의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그 기저귀라고 하죠. 애기들 기저귀하고 맥주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기저귀를 특히 주말에 마트에서 기저귀를 구입한다면 맥주를 같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굉장히 마케팅 분야에서는 유명한
그런 상품 조합의 어떤 사례로 알려져 있죠. 그것은 기적이라는 상품이 사실은 맥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죠. 또 생필품도 아니죠. 그렇지만 보통 이제 기저귀를 구입하는 고객, 특히 주말에 기저귀를 구매하는 사람은 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의 남편일 가능성이 높고, 뭐 부부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보통 이제 주말에 이제 뭐 혼자 오거나 아니면 부인과 같이 마트에 와서 어, 집에서 사용할 그런 상품들을 구매하잖아요. 근데 기저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신혼이거나 아기가 아주 어린 아기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신혼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그 남편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20대나 30대, 뭐 40대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주말에 보통 뭐 주말 오후에 마트에 와서 그런 걸 구입하면서 뭐 저녁에 이제 스포츠 게임이나 이런 거 볼 때 보통 맥주도 한 잔 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저귀를 주말에 구입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맥주도 같이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 상품은 어떤 생필품도 아니고 두 개 관련이 있는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생필품의 관계가 아니어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상품 조합을 찾아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관계에서 이 상품들 간의 관계에서 두 상품의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귀를 구매하는 사람이 맥주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마트에서 기저귀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맥주를 사지 않을지를 이제 물어보는 이런 판촉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판매 촉진,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맥주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기저귀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이제 반대 관계가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를 구입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 신혼 부부도 있겠지만 뭐 미혼인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아기가 없다면 기저귀를 살 이유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를 사는 사람에게 기저귀를 사지 않겠냐고 프로모션 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품의 이 전후 관계, 어떤 상품이 먼저 구매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후속 사건은, 어떤 후속 구매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상품 조합에서는 이 상품들 간의 전후 관계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귀를 먼저 사는 사람에게, 기저귀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맥주를 구매하라고 프로모션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맥주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기저귀를 사라고 프로모션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전후 관계 달라지면 확률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품들 간의 구매 확률, 같이 구매될 확률을 계산해서 그런 같이 구매될 확률이 높은 상품을 찾는 게 이 분석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상품 조합을 찾은 다음에 해석할 때도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배스킷 어널리시스는 고객이 구매해가는 그 어떤 상품들의 조합, 지금 여기 그 마트에 카트가 있지 않습니까? 카트 안에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카트를 이렇게 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또 계산하러 가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게 카트에 이렇게 상품들을 담아서 올 텐데 그 상품들의 어떤 그 조합, 즉 지금 보면 이 바나나하고 뭐 사과나 이런 것들이 같이 구매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두 개의 상품들 간의 동시 구매 확률을 계산해서 같이 구매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찾는 것이
이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 매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는 사례가 가장 뭐 대표적인 그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죠. 아마존닷컴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Better Together 해서 같이 구매하면 좋은 상품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요 책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가 이 책을 구매하는 페이지인데 요 책하고 또 다른 어떤 책을 같이 구매하면 할인을 해주겠다. 두 개 각각 사는 것보다 같이 구매를 하면 할인해주겠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책, 이 우리가 이 추천하는 책이 그냥 추천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다른 고객들이 이 책을 사면서 같이 구매했던 다른 책을 이제 제안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내용이 Customers who bought this book also bought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책을 구매했던 다른 고객들이 같이 구매했던 상품이 뭐가 있는지, 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같이 구매되는 책이 아마 첫 번째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구매하면 할인해 주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고 할인까지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같이 구매될 가능성이 높은 그 동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찾아서 이런 프로모션에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아마존닷컴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최근에는 아마존닷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서비스들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상품들 간의 어떤 구매 확률을 동시 구매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매장의 그 진열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귀와 맥주 같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기저귀를 판매하는 진열대 옆에다가 맥주를 좀 갖다 놓으면 같이 구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통 이제 뭐 그 좀 관련성은 없어 보이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설탕이나 뭐 어떤 그런 상품들을 또 같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이제 같이 구매되는 그런 상품들을 그 진열대에 같이 이제 쭉 이렇게 진열해 두면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그 동시 출현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상품 조합의 프로모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이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찾는 게 이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의 목적인데요. 이런 같이 구매될 상품들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 지표들, 우리 기준을 가지고 그런 상품들의 조합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 정도의 지표를 얘기하는데요. 이 서포트라는 거, 그 다음에 컨피던스, 리프트 이런 개념들을 활용을 하게 되죠.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X라고 하는 거는 X는 X라는 상품을 구매할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PX가 이게 X가 구매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 교집합 Y라고 되어 있는 것은 X하고 Y 상품이 같이 구매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저귀와 맥주가 같이 구매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이제 전체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거래되는 모든 거래 중에서 그 X라는 상품하고 Y라는 상품이 같이 구매된 그런 상품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빈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봐서 그걸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즉 X, Y가 같이 판매된 거래의 빈도수를 전체 거래수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서포트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포트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귀와 맥주를 같이 구매하는 게 어떤 그 굉장히 동시 구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프로모션에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한 10,000건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기저귀와 맥주를 같이 구매한 그 사례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건이다. 그러면 사실 만 건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10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프로모션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 10건 팔아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제 그 빈도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지 어, 이 마트에서도 수익이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뭐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 활동들에도 비용이 들 수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빈도가 너무 낮으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서포트라는 값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값을 가져야만 그 마트에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요 값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포트가 뭐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보다도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는 서포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지표를 이용해서 더 좋은 추천 상품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서포트는 가장 우리 그 이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조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컨피던스란 개념이죠. 컨피던스란 개념은 어, 지금 보시는 이런 수식을 통해서 계산되는데요.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X라는 상품이 구매되었을 때 Y라는 상품이 같이 구매되었을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라는 상품을 구매한 아까 말하자면 기저귀라는 상품을 구매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에 맥주가 같이 판매될 그런 사건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확률로 계산한 게 컨피던스의 개념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 조건부 확률은 옆에 있는 수식처럼 우리가 다시 풀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서포트죠. X, Y가 같이 구매되는 거래가 되는 거고요. 분모는 PX니까 X라는 상품이 구매되는 그런 거래를 얘기합니다. 전체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라는 상품이 구매되는 거래 중에서 Y도 같이 구매되는 거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이 컨피던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포트라는 건 가장 그 의미 있는 어떤 상품 조합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으로 컨피던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두 개 상품의 어떤 동시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프트라는 거는 이 컨피던스도 높으면 좋겠지만 리프트라는 거는 이것도 높은 값을 가질수록 좋은 거고요. 이게 리프트라는 거는 이제 영국 영어에서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리프트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뭐 끌어올리다 뭐 이런 또는 끌어내리다 끌어올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런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컨피던스죠. 컨피던스를 Y가 구매될 확률로 나눈 게 리프트의 개념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서포트가 되는 거고요. 분모는 X가 구매될 확률 그리고 Y가 구매될 확률을 곱한 값으로 분모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리프트라는 거는 리프트가 1의 값을 가지면 두 개의 상품이 구매되는 그런 이벤트가 사건이 서로 간에 어떤
특정한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값이 1의 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두 개의 상품이 같이 구매되는 게 그 각각의 상품이 구매되는 것보다 높은 상관관계, 즉 두 개의 상품이 같이 구매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어떤 구매에 따른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 보시면 보완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완제 그리고 대체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보완제 그 두 개 상품을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완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리프트 값은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뭐 식빵을 먹는데 딸기잼 같은 것을 발라 먹으면 더 맛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그냥 식빵만 먹으면 좀 맛이 없죠. 근데 이제 딸기잼 같은 걸 이렇게 발라 먹으면 훨씬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두 개 상품을 같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소비자의 효용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보완적인 보완제적인 관계에 있다.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같이 구매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은 상품으로 보는 거고요. 반면에 어떤 상품들은 같이 구매되면 오히려 소비자의 효용을 뭐 떨어뜨린다고 할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품 조합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와 녹차 같은 경우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차 같은 티 같은 경우는 커피하고 티가 같이 판매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커피 마시는 사람은 차를 잘 안 마시겠죠. 녹차를.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품은 대체적인 그런 관계. 그러니까 커피를 먹는 사람은 차를 덜 마실 거고 차를 먹는 사람은 커피를 덜 마실 테니까 사실은 두 개를 같이 구매할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겠지만 별로 좋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대체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경우에는 리프트 값이 보통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큰 값, 리프트 값이 1보다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두 개의 상품을 같이 구입함으로써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효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리프트 값이 당연히 1보다 크고 더 높은 값을 가질수록 어떤 고객이 그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두 개 상품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포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값 이상이면 우리가 그 상품 조합들은 다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고려되는 상품 조합들 중에서 컨피던스 리프트가 높은 값을 가지는 그런 상품, 특히 리프트는 1보다는 큰 값을 가지는 그런 상품을 찾아야 두 개의 어떤 그 프로모션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상품 조합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품 조합을 찾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들의 조합을 우리가 앞에 있는 확률값으로 다 계산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게 하나씩 팔리는 경우도 있고 두 개씩 팔리는 경우도 있고 세 개, 네 개, 사람마다 여러 개 상품을 같이 사가기도 하고 뭐 두 개만 사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조합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확률을 다 계산한다는 거는 상품의 숫자가 많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서포트나 컨피던스, 리프트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A 프라이오라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1번이라고 된 부분에 있는 게 트랜잭션 아이디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거래 기록이고요.
요 각각이 첫 번째 고객이 구매한 상품, 두 번째 고객이 구매한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고객이 구매한 상품은 이제 밀크티 케이크이고 두 번째 고객이 구매한 것은 에그, 티, 콜드 드링크 뭐 이런 걸 사갔다고 했을 때 지금 5명의 이제 거래 기록이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품 조합을 찾기 위한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A 프라이어 라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알고리즘이 상품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거래가 한 5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상품 숫자도 많지 않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상품 조합에 대한 확률을 구해도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조합이 많고 그러니까 상품 숫자가 많고 거래도 많이 일어나는 마트에서는 그런 상품들의 조합을 그러니까 안 팔리는 상품들까지 우리가 확률을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 사가지고 간 상품의 어떤 리스트를 보고 그 상품 조합의 어떤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조합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를 보시면 지금 고객들이 사가지고 간 상품들을 쭉 이렇게 그 빈도를 계산합니다. 프리퀀시를.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는 2번 이제 구매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서포트란 거는 전체 중에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확률값을 계산해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일단은 확률값 전에 개수로 해가지고 어떤 그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상품 조합을 찾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는 2번 구매됐고 에그는 3번 구매됐죠. 에그는 3번 구매됐고 티도 3번 구매됐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주스는 1번 이제 구매가 됐고 주스 한 번 구매됐고 케이크도 1번 이제 구매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빈도수를 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들의 어떤 구매 빈도수를 쭉 정리한 다음에 특정한 값 이하의 빈도수를 가진 것들을 제거를 합니다. 지금 뭐 고객도 몇 명 안 되고 상품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개 이하인 거래 지금 여기 보시면 주스나 케이크는 1개 이하이기 때문에 이 거래들은 일단 제거를 합니다. 고려를 안 하고 위에 4개만 고려를 해서 상품 조합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개라는 기준을 정했는데 이거는 이 분석가가 어떤 상품의 숫자나 이런 걸 보고 적정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상품이 굉장히 많고 거래도 많이 일어난다면 뭐 1개보다는 조금 높은 숫자를 써야지 거래들을 이렇게 좀 축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는 4개의 상품들의 조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상품 조합을 찾게 되는데요. 상품 조합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상품이 구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개의 상품이 구매되는 조합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밀크하고 에그가 같이 구매되는 거래, 또 밀크하고 티가 같이 구매되는 거래, 또 밀크하고 콜드 드링크가 같이 구매되는 거래.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에그하고 티, 에그하고 콜드 드링크, 그다음에 티와 콜드 드링크가 같이 구매되는 거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 2개는 뺀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만 남겨서 3단계를 구성을 하고요. 이 3단계를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2개씩의 상품 조합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번에 있는 게 이런 상품 조합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밀크와 에그, 밀크와 티, 밀크와 콜드드링크, 에그와 티, 에그와 콜드드링크, 티와 콜드드링크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5번 단계에서는 이 상품 조합의 빈도수를 계산합니다. 자, 밀크와 에그가 같이 구매된 거래는 지금 보시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크 에그는 지금 밀크 에그가 같이 구매된 거는 요 건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한 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크와 티가 같이 구매된 거는 밀크티, 그 다음에 여기도 밀크와 티가 같이 구매됐죠. 두 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티와 콜드링크 마지막 거 한번 보시면 티와 콜드링크는 여기 이렇게 두 건이 있죠. 그래서 두 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에그와 콜드링크는 여기 세 건이 있는 거고요. 세 건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한 건 이하는 한 건 이하로 빈도가 발생한 밀크와 에그, 그다음 밀크와 콜드링크는 빼고 나머지 4개의 상품 조합을 가지고 6단계에서 이렇게 4개의 이제 거래만 남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 2개씩의 어떤 상품 조합을 찾는다면, 그 다음에 3개씩의 상품 조합을 찾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남아있는 게 상품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합은 이렇게 에그, 티, 콜드링크 3개밖에 안 남고요. 이 3개를 같이 구매한 거래는 2번 거래와 3번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빈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저기 컨피던스 리프트는 요 앞에 있는 4개 거래와 여기 있는 하나의 거래 이렇게 5개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원래는 이제 더 많은 상품 조합에 대한 컨피던스 리프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서포트 특정 그 빈도수 이하인 거래들을 조금씩 제거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적은 상품 조합을 우리가 찾게 되고요. 그 상품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컨피던스나 리프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품 조합을 우리가 찾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런 A 프라이어로 I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상품 조합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까 A 프라이어를 I 알고리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컨피던스나 리프트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보는 심플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6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래에서는 ABC라는 상품을 구매했고요. 두 번째 구매자는 ABD를 구매했고 이렇게 이제 ABCDE가 이제 상품이라고 했을 때 상품 조합 그 상품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다 계산하려면 많이 걸리니까 한 3가지 정도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A와 B 상품, B와 C 상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와 B 상품은 A와 B가 같이 구매된 게 하나, 2개, 3개가 있죠. 전체 거래는 6개인데 그 중에 3건이 A와 B가 같이 구매됐으니까 서포트는 이제 50%의 서포트가 됩니다. 여기 이제 50% 넘는 것만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50% 이상인 거. 자, 그 다음에 B와 C 조합은 BC, BC, BC 이렇게 3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6분의 3, 이것도 50%의 어떤 서포트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C와 B는 뭐 B와 C나 C와 B는 똑같으니까 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포트는 어떤 순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해당 거래 아이디가 이제 번호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조합 A와 B, 그러니까 A란 상품을 구매했을 때 B란 상품을 같이 구매할 컨피던스, 또 B란 상품을 구매했을 때 C란 상품을 구매할 컨피던스, 또 C란 상품을 구매했을 때 B란 상품을 구매할 컨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컨피던스가 75%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A란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B란 상품을 구매한 이제 비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A란 상품을 구매한 사람은 지금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 중에서 B란 상품을 같이 구매한 사람은 1명, 2명, 3명이 되죠. 4분의 3. 그러니까 75%의 컨피던스를 가지게 됩니다. 또 B라는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C라는 상품을 구매할 확률, 이것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B를 구매한 사람은 1번, 2번, 4번, 5번이 있는데 4명이 있죠. 그 중에서
C를 같이 구매한 사람은 하나, 그 다음에 2명, 3명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의 3, 75%의 컨피던스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를 구매한 사람이 B를 구매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C를 구매한 사람은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고요. 세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B를 같이 구매한 사람 보시면 모두 다 B 떡 같이 구매했죠. 그래서 3분의 3. 그래서 100%의 확률로 컨피던스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피던스는 크면 클수록 좋은 그 연관관계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조합 C를 구매한 사람이 B를 구매할 확률이 이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반면에 순서가 바뀌어서 B와 C, B를 구매한 사람이 C를 구매한 가능성은 조금 이제 낮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귀를 구매한 사람에게 맥주를 프로모션하면 팔리겠지만 맥주를 구매하는 사람이 기저귀를 프로모션한다고 많이 팔리진 않겠죠. 왜냐하면 아기가 없다면 기저귀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순서가 중요하다. 컨피던스부터는 리프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컨피던스가 높은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상품 조합이고 그래서 이 상품 조합에 대한 리프트를 한번 또 계산을 해봅니다. 리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피던스 값에다가 PY 전체 거래주 중에서 Y가 구매될 확률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Y에 해당되는 게 B가 되니까 전체 거래 중에서 B가 소속되어 있는 상품 거래는 4개가 있죠. 그래서 6분의 4가 되니까 요게 이제 분모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요 100%가 분자가 되는 거죠. 컨피던스가 분자니까. 그래서 1을 6분의 4로 나눠준 값이 리프트가 되겠고 그 값은 1.5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라는 거는 1보다 큰 값이니까 보완제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B라는 상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C라는 상품을 프로모션을 했을 때 B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C를 구매하라고 프로모션 할 때보다 1.5배 구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C를 구매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B라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보다 C를 구매할 가능성이 1.5배 높아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프트도 가능하면 큰 값을 가질수록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다. 같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사례 봤는데 조금 앞에 사례보다 조금 복잡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죠.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지금 피자 가게, 피자 레스토랑의 사례인데요. 이제 피자를 구매할 때 그냥 피자 일반형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핑을 더 추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게 한 달에 2,000판의 피자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인데요. 이 가게에서 토핑들이 판매되는 그런 그 상품의 어떤 거래 기록을 가지고 특정한 토핑을 구매한 사람에게 같이 구매하도록 프로모션 할 수 있는 토핑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말하자면 지난달에 판매된 토핑의 또는 피자의 어떤 이제 거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 추가적인 토핑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한 550명 정도 되고요. 전체 2,000명 중에서 고객들이 이제 2,000명 있는데 그 중에 550명은 기본 피자를 구매했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100명은 버섯 토핑을 추가한 사람이고요. 150명은 베이컨 토핑을 추가한 사람, 200명은 치즈를 추가한 사람이고요. 그다음 머시룸 이 버섯하고 베이컨을 같이 추가한 사람은 400명. 또 버섯하고 치즈를 같이 구매한 사람은 추가한 사람은 300명. 뭐 이런 식의 이제 조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토핑을 다 추가해 달라는 사람도 한 1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상품 거래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같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토핑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나 리프트 같은 걸 하시려면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그 상품들의 어떤 확률들을, 구매 확률들을 미리 계산해 놓으면 뒤에 있는 컨피던스나 리프트 계산할 때 좀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머시룸 같은 경우에 앞에 거래 기록을 보시면 머시룸이 포함된 거래는, 예, 머시룸이 포함된 거래는 머시룸만 추가된 거래, 그 다음에 머시룸과 베이컨이 추가된 거래, 이게 100건, 400건, 그 다음에 300건, 그 다음에 100건, 이게 다 머시룸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900건이 있고요. 전체 2000건이 있었는데 2000개 피자 판매되는데 900개가 머시룸 토핑을 추가한 거니까 45%의 확률로 머시룸 토핑이 구매될 확률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베이컨 같은 경우도 150건, 그죠? 이쪽에 표시를 해볼까요? 예, 150건. 그다음에 여기도 베이컨이 포함되어 있고, 베이컨,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되니까 이것도 다 합치게 되면 요 값들 쭉 합치면 850건이고요. 2000건 중에서 850건이 베이컨 토핑을 추가한 사건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2.5%의 확률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시룸과 베이컨이 같이 구매된 거는 여기 있는 400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머시룸과 베이컨이 같이 구매됐죠. 그래서 500건 이고, 예, 이걸 계산하면 25%, 그러니까 2000건 중에서 500건이니까 25%의 확률이 이제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시룸, 베이컨, 치즈가 같이 구매된 거는 앞에서 100건 있었죠. 그래서 2000건 중에서 100건이니까 5%의 어떤 그 확률 값을 가지게 됩니다. 구매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상품 조합은 제가 좀 임의로 몇 개만 뽑았습니다. 원래는 뭐 굉장히 많은 상품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다 계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몇 개만 이제 뽑아 놓은 거고요. 원래는 이제 그 뽑는 게 앞에 말씀드린 A 프라이어 I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다 계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부만 이제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거는 그 먼저 구매된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나중에 구매되는 또는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구매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에 구매됐던 지난달 데이터를 가지고 머시룸하고 베이컨이 구매됐을 때 치즈도 같이 구매된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데요. 일단 서포트라고 하는 거는 그 순서와 상관없이 머시룸, 베이컨, 치즈가 같이 구매된 거래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로 계산돼 있으니까 이 서포트는 이제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피던스를 계산하려면 우리 서포트 값에다가 아까 앞에서 보시면 컨피던스는 서포트를 px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조건부에 해당되는 상품의 확률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앞에서 서포트는 계산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계산해야 될 것은 px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상품이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보시면 뒤에 있는 상품, 앞에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x에 해당되는 상품. 그래서 잠깐만요. 이러면 요거를 지우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보시면 머시룸하고 베이컨이 같이 구매될 확률이 이제 조건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5%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 0.2, 20%의 확률로 컨피던스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시룸하고 베이컨을 추가한 사람이 치즈도 추가할 확률은 20%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은 머시룸하고 치즈를 구매했을 때
베이컨을 같이 구매할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컨피던스는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이 화살표 전후가 상관없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계산해야 될 것은 PX에 해당되는 요 앞쪽의 확률을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그 앞에서 다 계산해 놨으니까 머시룸 플러스 치즈는 요 확률이 되죠. 머시룸 플러스 치즈 그래서 20%. 그 다음에 베이컨 플러스 치즈는 요 확률. 그래서 여기 이제 15%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요걸 나눠주면 컨피던스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는 25%, 이게 33.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제가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베이컨하고 머시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컨 머시룸이 같이 구매된 거는 여기 요거죠. 25%니까 서포트는 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PX에 해당되는 건 B가 구매되는 베이컨이 구매되는 확률이 되는 거죠. 베이컨 구매되는 확률은 42.5니까 42.5 나눠줘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8.8%의 확률로 구매가 되는 거죠. 즉 베이컨을 구매한 사람에게 머시룸을 구매하라고 하면 그 중에 베이컨 구매한 사람 중에 58.8%는 머시룸도 추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이제 컨피던스는 큰 값을 가질수록 같이 구매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이게 제일 큰 값이죠. 그래서 얘가 제일 좋은 상품 조합이다. 4개 중에서 4개 상품 조합 중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피던스까지 하시면 뭐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리프트라는 값을 하나 더 계산해서 보시고 이게 1보다 큰 값을 가져야 사실은 더 의미 있는 그런 상품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리프트를 계산할 텐데요. 리프트는 앞에 있는 그 우리 컨피던스까지 계산했잖아요. 컨피던스가 여기 지금 계산이 되는데 요 컨피던스 값에다가 PY 지금 뒷부분에 있는 요 확률값만 계산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앞에 우리 이제 요 서포트와 요 PX까지 계산해 놨으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예, 요 값은 그대로 가져와 쓰면 되는 거고 PY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Y에 해당되는 게 이제 치즈의 확률, 베이컨의 구매 확률, 머시룸의 구매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앞에서 치즈의 구매 확률은 40%, 베이컨의 구매 확률은 42.5%, 머시룸의 구매 확률은 45%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 이렇게 계산을 쭉 가져오시면 되겠고 계산은 요거 두 개를 곱해주고 요거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50% 0.5 값을 가지고 여기는 0.588, 0.74, 1.31 값을 가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트는 최소가 1은 넘어야 됩니다. 1이 넘어야지 같이 구매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1을 가지는 그 마지막 상품 조합이 충분히 의미 있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값을 가져야 더 같이 구매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베이컨 토핑을 추가한 사람에게 머시룸 토핑을 추가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 판매되는 가능성이 베이컨 토핑을 추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머시룸을 추가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1.31배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마지막 그 베이컨과 머시룸 조합이 가장 컨피던스 높고 리프트도 1보다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상품 조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은 분석을 하는 간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장박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엑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구매자의
구매 상품 리스트고요. 두 번째 구매자가 사가지고 간 상품의 목록입니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상품의 목록을 거래 건별로 쭉 정리를 하시면 쉽게 우리가 이제 이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건 굉장히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요즘 뭐 또 그 계산을 하면 그 우리 POS, 포인트 오브 세일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상품 목록 같은 것들이 수집이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우리 이제 포인트 오브 세일스 시스템이죠. 세일스 시스템, POS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품의 목록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이런 식의 형태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상품 조합을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 prior I라는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상품과 다른 상품들 간의 조합을 이렇게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있는 그 그림은 어떤 특정한 분석을 통해서 그 도출된 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허브 상품하고 룻 베스트블이라는 상품, 뿌리 야채죠. 룻 베스트블 상품이 같이 판매될 가능성은 0.007016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0.7%죠. 이렇게 마트에서 몇 건이 판매되는지 모르지만 뭐 이 정도도 그렇게 나쁜 그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0.07% 정도면. 아무튼 간에 이제 컨피던스를 보면 0.43125 즉 두 개의 상품이 같이 구매될 확률, 특히 이제 허브를 구매하는 사람이 룻 베스터블을 같이 구매할 확률은 43%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리프트는 이제 3.95 이 정도가 나옵니다. 즉 허브를 구매한 사람에게 룻 베스터블을 구매하라고 하면 허브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룻 베스터블을 구매하라고 했을 때보다 3.95배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피던스나 리프트는 큰 값을 가질수록 의미가 있고, 특히 리프트는 1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어떤 의미 있는 상품 조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1보다 큰 값을 가지고 리프트 값도 큰 것들을 찾으면 의미 있는 상품 조합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좀 컨피던스가 높은 조합들이 있죠. 예, 그리고 리프트도 꽤 높은 이제 조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의미 있는 상품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브 상품하고 룻 베지터블, 그다음에 아더 베지터블하고 트로피컬 프루트, 그다음에 홀 밀크하고 룻 베지터블의 상품 조합, 그다음 비프하고 아더 베지터블하고 룻 베지터블의 조합. 그러니까 이 룻 베지터블이라는 게 다른 상품들하고 이렇게 뭔가 잘 조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트로피컬 프루트하고 휘프트 소울 크림하고 이제 요거트하고 얘 이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의미는 상품 조합으로 이제 뽑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대 과일하고 우리 이제 그 크림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거트 상품하고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먹으면 뭔가 이렇게 좀 더 맛이 좋아지겠죠. 요거트 이제 뭐 그냥 일반 요거트는 아무 맛이 없잖아요. 고소하기만 하지. 거기다가 이제 과일 같은 걸 더 추가하면 더 이제 맛이 좋아지니까 같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열대 과일 판매하는 그 매장 근처에다가 요거트도 같이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같이 구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한 45%의 가능성을 가지고 높아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 조합들, 사실 이건 일부고요. 여기에 더 많은 상품 조합들이 나옵니다. 계산이 쭉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컨피던스가 굉장히 높고 리프트 값은 최소 1 이상 되는 그런 상품 조합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그 마트의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크로스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크로스셀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크로스셀링
하나의 상품을 구입했을 때 다른 상품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크로스셀링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크로스셀링에 말씀드린 이런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그 같이 상품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조합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마켓 베스킨 어널리시스, 사실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주제인데,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뭐 이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에 사용된 게 아까 말씀드린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이란 방법이고요. 이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은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말씀드린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에서 충분히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상품 조합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마트에서 이 마케팅에 또는 프로모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 조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쇼핑몰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마트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말씀드린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케팅에서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들 잘 정리해보고 또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